자, 135페이지에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 이 무형자산은 실제 회계 2급 때는 그냥 계정 과목을 물어봐요.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계정 과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회차만 일단 적어 드릴게요. 먼저. 맨 위에다가 97회 12위, 그 다음에 101회 10, 이렇게.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뭐냐면, 우리가 여기 무형자산의 밑줄 점식이 어디냐면, 그 첫 번째 줄에 사용할 목적의 위주, 사용할 목적. 여기. 무형자산도 사용 목적이죠, 여러분들. 사용 목적. 그 무형이니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해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식별 가능의 밑줄이에요. 식별 가능. 승질나죠, 여러분들. 분명히 무형이면 형태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식별 가능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야, 무형의 자산이 식별이 된다고? 맞죠? 왠지 식별 가능이 그 육안으로 식별해야 된다라는 문구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마 회계할 때 강조드렸는데, 회계가 그 외국에서 있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직역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별 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특허권 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이뻐요? 잘생겼어? 표정이 뭔 소리지? 특허권. 우리 무형자산의 대부분 권리거든요. 권리, 뭐 저작권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저작권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로? 어떤 모양이에요, 저작권이? 아, 네모난 모양이야? 그러지 마. 울리지 마요. 그러지 마. 그럼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무형자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들은 대부분 뭐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률. 알죠? 그래서 여기 식별 가능에다가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그냥 존재의 증거. 존재감이나 존재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법률에 따라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주로. 그걸 식별 가능이다라고 직역이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시험에는 이대로 나와요. 존재감이라 안 나오실 때 식별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이 통제.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특허권은 그 기업만이 통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특허권을 함부로 무단침입 아니고 함부로 침입하면 어떻게 침해하면 소송 걸려가지고 그죠? 패소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만이 무형자산은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내가 통제해야지 그 특허권 이런 것들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고요. 이 정도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무형자산의 종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할게요. 보시면 해야지 그냥. 네, 화면 좀 해야지 뭐. 그냥 이게 무형자산은 회계 1급 때부터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회계 1급까지 가실 거니까 다 해볼게요. 알죠? 자, 보시면 여기 자 반드시 암기해요. 무형자산의 종류. 계정과목. 자, 여기 가로 1번 영업권. 이렇게 영업권. 자, 이름에서는 왠지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같지만 아닙니다. 영업권. 자, 이게 뭐냐면은요. 회계적 사례 들고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갈게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영업권이요. 내가 이제 어떤 회사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합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합병? 맞죠? 그럼 우리가 인수합병이라고 많이 돼. 인수합병이다라는 대가를 줘야 돼요. 삼성전자, 나는 삼성전자니까 닥치고 와 해가지고 그냥 잡아먹지는 않아요. 이게 뭐 사파리 세계는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시세가 400억 정도 된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 뭐 예를 들어 1,000억 주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가 1,000억. 그럼 삼성전자가 600억 더 준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허 이런 것들이 있대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그 매력을 600억어치를 더 준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 매력이 장부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 알죠? 그럼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하냐면 600억 더 준 걸 영업권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600억을 왜 더 줬을까요? 심심해서? 돈 많으니까? 아니죠. 분명히 내가 지금 더 준 600억보다는 뽕을 더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병하는 거지. 기업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회사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런 회사의 그 아까 했던 뭐 특허권이라든지 걔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갖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걸 이용해 가지고 600억보다 많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기대하고 600억을 더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해요. 합병해서. 알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를 이 정도 더 주고 합병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상은 그냥 이 정도. 영업권은 매력이라는 매력. 그렇죠? 매력 정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요 영업권을요 반드시 사야 돼요.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 반드시 비싼 값 주고. 그래서 외부 구입 영업권만 인정한다라고 해요. 외부 구입 영업권만.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600억 계상해야지, 이건 미친놈인 거예요. 맞죠? 분명히 삼성전자의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걸 측정할 수는 없어.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에서 창출한 거잖아요.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씀은 어렵잖아요. 우리 시험 목적으로 가면 되잖아. 그죠? 합병은 실제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미치겠다. 어떡하지? 이걸 뭐라고 해요? 또, 나, 이. 그게 이거예요. 내부 창출 영어권. 내 매력을 막 내가 창출하고 있어. 너 너무 잘생겼다. 난 너무 멋있어. 미치겠네? 세상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짜증난다, 갑자기? 왜 웃어요? 안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알죠? 이거 살이 들려 거고, 이게 내부 창출 매력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매력이라는 거 누가 인정해줘야 객관적이에요, 좀 더. 내가 창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맞죠? 쟤는 너무 착하다. 예의가 발라. 너무 성실해. 맞죠? 이런 거지. 난 너무 성실해. 또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외부에서 평가한 매력만 인정하지 네 매력을 네가 평가한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목적사은요. 알죠? 네, 그지 같은 설명이지만 시험 푸는 데는 제일 짱이에요. 알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 이건 개정 과목이 아니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허권. 뭔지 아시죠? 그 권리를 나 혼자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독점적은 뭔지 아실 거고, 배타적은 남을 배제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 산업재산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특허권. 그 특허는 나밖에 사용 못하는 거죠. 특허권 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상표권 상표권? 뭐 CU, 일어난 상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터 회계학원의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학원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해요. 택화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상표권도 무형의 자산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실용실환권은 좀 특허권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비슷해. 특허권하고 실용신앙권은. 그러니까 실용신앙권 약간 특허권을 좀 더 가치를 좀 올리는 특허권 이 정도? 아무튼 그 다음에 의장권은요. 의장권은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장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코카콜라 병 보시면 그 페트병 보시면 코카콜라 병 이렇게 생겼죠. 여기
호리호리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게 코카콜라 창업주 있죠, 창업주. 창업주가요, 아내분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분 허리 보고 만든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진짜로. 허리가 이렇게 가늘으셨나 봐. 그죠? 뻥 아니에요, 진짜야? 그러면 이제 코카콜라는 그 권리를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대가는 내놔, 이렇게. 그죠? 그게 의장권이에요. 전부 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뭐, 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 1억 원 주고 구입해도 꽤 비싸. 한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만 이익이 들어오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뭔가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효익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엑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샀을 때. 됐고요. 나머지는 무시.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발비라는 거 할 건데, 얘가 좀 이름이 그지 같아요. 이름이 B자로 끝나잖아요. 자산이에요. 그죠? 이거는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개발비라는 게 무형자산이에요. 그죠? 자, 코로나 가지고 좀 설명해볼게요. 코로나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 떼돈 버는 회사 2명 있죠. 두 회사. 어디? 네, 회사 중이죠. 외국 회사. 코로나 때 그 백신 때문에 돈 많이 번 회사. 기억 안 나? 화이자, 모더나. 그죠? 화이자, 모더나. 그죠?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막 개발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이나 약 같은 거 있죠? 그게 임상 3상까지 있어, 3상. 알죠? 처음에, 그러니까 1상은 뭐 환자가 몇 명 안 되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외국에서는 가장 그 권한이 막강한 게 미국 쪽이 되겠죠, 주로. 미국 식약처라고 해요. 그럼 임상이라 이런 것들 허가해 주는데, 미국 FDA라고 해가지고,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개발하면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썼는데, 갑자기 임상 3상까지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이런 지출을 함으로써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죠. 그걸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개발비예요, 개발비. 아셨죠?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그 연구나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쓴 비용인데 그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때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개발비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 연구가 일단 필수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연구하면서 쓰는 이건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죠. 연구만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바로 보이면 난리 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단계 있죠. 여기. 연구 단계에서의 지출은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게 연구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개발 단계예요. 개발 단계. 아까 했었지만 개발 단계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잡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요. 걔네들은 백신 개발 안 했을까요? 했겠지. 했는데 왜 명성이 없어요? 실패했으니까. 그죠? 막 썼는데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 했는데 갑자기 임상선상에서 식약처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거절. 그죠? 그럼 얘네들 그냥 쓰고 끝난 거야. 맞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썼는데 그게 비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상개발비라고 해요. 혹시 경상이 뭔지 아시는 경상? 경상도? 사과할게요. 그래서 너무한 것 같아. 예. 늘상. 경상적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늘상. 늘상 개발과 관련돼서 지출한 비용. 저희 경상개발비. 그래서 좀 죄송한데 외워주셔야 돼요. 좀 짜증나거든. 대부분 B자로 끝난 비용인데 얘만 유일하게 B자인데 자산이에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내가 이제 성공 가능 지출한 게 이제 나한테 돈 쓸어 담을 일만 남게 해줬을 때 Y자랑 모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개발비라고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자, 생산 단계는 회계 1급에서 배우시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이것도 무시하시고, 이것도 회계 1급.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 쉴게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무형자산 있죠, 여러분. 무형자산. 네. 무형자산은요, 여기 잔존가치 있죠. 무형자산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끝나면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무형의 자산은 특허권이 만료가 됐대. 사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허권 만료가 됐는데. 그렇죠. 만료가 되면 침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특허가 그 사람이 특허가 있었을 때는 내가 그 특허를 침해하면 그 소송당하는 거예요. 만료가 되면 그걸 침해한 게 아니에요. 새로 하는 거지 뭐. 알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처분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0이에요. 근데 사가는 사람이 있다. 그 약 중에, 제약 중에 우리가 약의 특허가 만료됐거든요. 만료가 됐는데 그 특허를 사가는 사람이 있어. 만료가 됐는데도. 뭔가 특별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복제약이라 복제약? 들어보셨어요? 맞죠? 그런 것들은 좀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라는 말 붙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은 기계, 비품 이런 것들이죠. 기계, 비품, 차량. 얘네들은 초반에 애들이 쌩쌩해요, 마탱이가 가요. 쌩쌩하니까 그만큼 수익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도 처음에는 많이 잡아요. 감가상각 할 때. 그죠? 그랬다가 애들이 이제 내용연수가 지나면 조금씩 마탱이가 갑니다. 그 말은 수익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적게 안겨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도 적게 합니다. 알죠?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좀 적률법 많이 써요. 이런 애들은. 근데 건물은 처음에는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 적게 사용해요? 안 그러잖아요. 건물은 계속 똑같은 시간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숫자를 안겨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의법만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다 듣고 버리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이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냥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얘가 처음에 정의법 쓰는 거고 계속 똑같은 금액 창출하면 정의법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무형자산은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없대요. 그럼 그냥 정의법이에요. 얘는 무형자산. 무형의 자산이니까 일단 몰라? 그러면 같은 금액 매년 똑같은 금액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알죠? 자, 네,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실제 그래요, 진짜로. 뭐 대부분 특허권도 20년 지나면 끝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무형자산. 했죠. 하지만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는 20년 초과할 수 있어요. 법에서 20년 넘게 해준대. 그러면 20년 넘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이 이 특허권 30년 동안 쓰면 안 될까요? 라고 빌려갔대요. 그럼 내용연수는 30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상각 있죠?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지 취득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낚시를 파요. 그럼 감가상각은 왜 한대요? 사용하니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점부터 하는 거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고요.
항상 이 질문에 여러분 뭔 소리야? 취득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기계를 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취득한 거야. 1월 1일 날 취득은 했는데 얘가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사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테스트를 해야 된대. 막 뭔가 이제 이물질도 걸러야 되고 그렇죠? 그런 작업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테스트하고 이제 2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면 2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자산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취득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어느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는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셨죠? 네. 자, 됐어요. 우리 쉬었다가 8시 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